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쇼크에 이어서 만성 심부전 상태에서 어떻게 심혈관계가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 심부전,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라는 것은 이제 심장에 의해서 더 이상 신체 조직의 순환이 유지되지 못할 때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 심박 출량이 낮은 상태로 있고, 다음에 이제 카디악 리저브가 감소된 상태로 있겠습니다. 카디악 리저브라는 건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어떤 편안한 상태의 활동을 할 때 심장의 활동력이 있겠고, 이제 심한 활동이라든가 운동을 할 때 그 더 심장의 활동을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어떤 얼마나 더 심장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 어떤 예비적인 활동력, 그 심장의 어떤 예비적인 활동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 심부전일 때 카디악 리저브가 이제 감소된 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에 5번의 하이퍼퍼퓨전, 그 퍼퓨전이 낮고, 왜냐하면 심장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퍼퓨전이 낮고, 다음에 티슈 옥시전 딜리버리가 충분하지 않고, 다음에 풀모너리 그리고 비너스 컨저스천이 있게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브레스의 쇼트니스, 호흡이 짧고 호흡 주기가 짧은 거죠. 다음에 오로토프니아, 기자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해서만 그 편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자세는 잘 호흡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퍼티그, 피로가 있는 상태, 그리고 피지컬 액티비티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는 우리가 이제 시스톨릭한 경우, 다이아스톨릭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둘 다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는 또 심장의 왼쪽만 있는 경우, 오른쪽만 있는 경우, 그리고 양쪽 다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의 어떤 패서피지올로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스톨릭 하트 페일리어, 이제 수축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펌핑 페일리어, 그래서 심장이 펌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코로너리 아테리,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reduced functional muscle mass, 심장의 근육의 양이 감소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primary myocyte abnormality, 그리고 arterial, 그리고 mitral regurgitation, 즉 심장이 수축할 때 그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있는 그 판막이 이제 제대로 잘 닫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닫히지가 않아서 그 혈류가 심방으로 역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동맥이라든가 폐동맥으로 나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테리올 에오르틱 밸브 스테노시스, 이제 대동맥으로 나가는 그 에오틱 밸브에 이제 협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심장이 수축했을 때 원활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아리스미아, 어떤 불규칙적인 심장 수축 상태, 심장 운동이 불규칙해서 어, 심박 출량이 제대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실 세동, 그리고 아리스미아일 때 또 이제 그 시스톨릭 하트 페일리어가 유발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펌프의 어떤 페일리어가 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펌핑 어빌리티가 감소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톨릭 하트 페일리어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노멀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 즉 심장이 필링 됐을 때 그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은 정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스트로크 볼륨은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충전은 되지만 심장이 수축할 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결국 카디악 아웃풋에 이제 감소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다이아스톨릭 하트 페일리어. 다이아스톨릭 하트 페일리어는 이제 increased workload, 즉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arterial hypertension, 그리고 aortic valve stenosis, 그리고 이제 cardiomyopathy 이런 경우에 이제 increased workload가 이제 돼서 우리가 필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increased workload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enlarged, stiffened cardiac muscle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심장 머슬이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커져 있다든가 하면은 심방, 벤트리클 안에 체인버의 용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흔히 왜 심실 비대증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장에 충전되는 혈액량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픈드 카디악 머슬, 동일한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확장이 돼줘야 되는데 이 카디악 머슬이 스티픈드 해가지고 제대로 확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트의 필링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혈액 충전되는 게, 즉 체인버 볼륨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시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도 이제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결과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톨릭 하트 페일리어 그리고 다이어스톨릭 하트 페일리어 모두 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상황은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된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컴펜세이션이 어떻게 이제 과정이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펜세이터리 과정 우리가 이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 그리고 비너스 리턴,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의 관계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이제 정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 이 곡선이 이제 비너스 리턴 곡선이고, 증가하는 곡선, 이것이 이제 카디악 아웃풋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라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흉곽이 이렇게 있으면은 흉곽 안에 이제 심장이 있죠. 자, 심장이 있는데 정맥에서 이제 심장으로 이렇게 피가 들어오게 하는데, 이 흉곽 안에 있는 정맥 내 압력, 이것이 이제 센트럴, 그러니까 흉곽 내에 있는 베인이 이제 센트럴 베인인데 그 안에 압력이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되겠고, 이 흉곽 바깥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페리퍼럴 비너스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베너스 리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페리퍼럴 베인에서 이 센트럴 베인 쪽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비너스 리턴이라고 하는 거죠. 비너스 리턴은 자, 그래서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페리퍼럴 비너스 프레셔가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보다 클 때 이제 비너스 리턴이 발생되겠죠. 만약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우리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비너스 리턴은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쪽 들어가려고 하는 쪽의 압력이 크니까 페리퍼럴 비너스 프레셔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정맥이 이 흉곽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비너스 리턴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우리가 거의 7 정도까지 되면은 이 비너스 리턴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멀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략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2mHg 이하로 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mHg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비너스 리턴은 대략 한 여기 보면은 5리터 per 미닛이 되는 거죠. 5. 자, 그래서 정맥 환류량 비너스 리턴은 정상적일 경우에 5리터 per 미닛이 되는데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증가를 하면은 이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맥 환류량이 우리가 있으면은 이 정맥 환류량이 이제 정상적일 경우에는 정맥 환류량만큼 카디악 아웃풋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5리 마찬가지로 5리터 per 미닛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디악 아웃풋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이제 이렇게 증가된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정맥 환류량은 감소하지만 이 센트럴 쪽에 그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 그 센트럴 베인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류량은 더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 안에. 그렇게 되면은 심장에 충전되는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심장에서 나가는 이제 그 혈류량은 이것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인데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노멀한 상황. 그래서 노멀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이제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uncompensated 된 heart failure 이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 카디악 아웃풋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 상태에서의 카디악 아웃풋 곡선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박출량이 이제 감소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때에 이제 새로운 포인트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B 상태.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 새로운 포인트 여기가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이제 한 4 정도로 있고 그리고 비너스 리턴은 한 2에서 3, 한 3 정도 돼 있고 3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그리고 비너스
카디악 아웃풋 또한 한 3 정도 이렇게 이제 낮아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트 페일리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컴펜세이션이 일어나면은 이 심파세틱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파세틱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 이 곡선이 카디아 아웃풋 곡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심파세틱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심기능 곡선을 정상 방향,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 곡선이 이제 정상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정맥 수축을 통해서 말초 정맥압이 이제 이쪽에 말초 정맥압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증가. 자, 이쪽이 이제 증가가 되면은 우리가 그 다시 비너스 리턴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 새로운 우리가 포인트가 그래서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너스 톤이 증가, 말초의 정맥 그 톤이 증가를 하게 되면 말초 정맥압이 증가돼서 지금 이 비너스 리턴 선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심파세틱 액티비티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비너스 리턴과 그 카디악 아웃풋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는 이제 증가된 상태로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계속 경과를 하게 되면은 하트 페일리어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장에서 이제 레닌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이제 작동해 가지고 그 플루이드 리텐션 체액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아래쪽에 플루이드 리텐션 곡선이 더 이제 이쪽으로 아까 비너스톤 됐을 때 그 비너스 리턴 곡선보다도 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시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비너스 리텐션은 증가되어 수일간 혈액 부피 및 평균 순환 압력의 증가로 정맥 기능 곡선은 위로 올라간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혈액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리로드가 증가가 돼서 이제 심박출량이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D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전히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는 증가하겠지만 이제 심파세틱 액티비티라든가 혈액량의 증가로 인해서 페리퍼럴 비너스 프레셔가 훨씬 더 증가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비너스 리턴과 이제 이 더 증가되고,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이 더 증가된 상태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심파세틱 액티비티는 우리가 일시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심파세틱 활동이 계속 증가가 되면은 에피네프린 분비가 계속 분비가 되면은 우리가 그 리셉터가 디센시타이제이션 되고 해서 그 이제 액티비티 활동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감신경계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 심파세틱 액티비티는 다시 정상적인 정도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노멀한 상태로. 그래서 심파세틱 액티비티는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서 카디아가 곡선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그 밸런스드 포인트가 D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심박출량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금 5리터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돼 있지만 교감신경계 활성은 줄어들고 이때는 이제 결국 이 플루이드 리텐션으로 해가지고 전체 혈액량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심박출량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파세틱 액티비티보다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이점은 이제 심근의 산소 소비량을 줄여주고 신장의 혈류량을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이제 우리가 노멀한 상황에서부터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 그리고 비너스 리턴, 카디악 아웃풋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변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uncompensated 상태 하면은 이제 이 B가 되겠고, 이제 compensated 된 과정에 있는 관계가 이 CD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트 페일리어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지속됐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상태에 있는데 반해서 비너스 프레셔는 상당히 높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노멀보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높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페리퍼럴 쪽도 비너스 프레셔가 높은 상태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그 과정으로 인해서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은 증가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다한 카디악 볼륨 그리고 트랜스캐필러리 플루이드 리텐션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데마나 컨제스천이 유발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를 우리가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레프트 사이드일 경우하고 라이트 사이드일 경우가 조금 양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레프트 하트 페일리어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프트 사이드 하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저쪽 풀모너리 쪽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풀모너리 에데마가 유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 디스프니아, 호흡 곤란이라든가 레스피레이터리 크라이시스, 그 호흡 기능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인 경우에 라이트 사이드 쪽에 하트 페일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정맥 쪽의 압력이 증가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그 오건 쪽에서 정맥 쪽의 압력이 커지니까 캐필러리 쪽에서의 압력도 커져서 이제 혈액의 이 이제 캐필러리 쪽에서 그 빠져나가는 거죠. 플루이드가. 그래서 디스텐디드 넥베인 그리고 앵클 에데마 그리고 이제 리버 컨제스천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어브도멘의 플루이드가 이제 축적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더레이틀리 시비어 하트 페일리어인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컴펜세이티드 스테이트 2에서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어 하트 페일리어인 경우에는 이제 어, 현저한 플루이드 리텐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티드 이제 비너스 프레셔가 이제 증가되고 그래서 시비어 컨제스천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이제 유발되는 원인에서부터 이제 컴펜세이션 되고 그 과정 컴펜세이션 이후의 결과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